아빠가 들려주는 강의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 예측 모형, 진단 모형, 모델링과 평가라는 주제로 강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있고요. 한나래 출판사에서 하는 한나래 아카데미 동계 특강입니다. 머신러닝이 뭐냐 많이 이야기하죠. 머신러닝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머신러닝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먼저 잡고, 또 동시에 머신러닝 기법이 되게 많아요. 그 다양한 기법들을 하나씩 가능한 많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감을 잡아버려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름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특별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름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이름도 쓰고 예측 모형, 진단 모형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측 모형, 진단 모형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이제 공학 쪽에서는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썼고, 그 이전에는 또 다른 말을 썼어요. 기계학습 말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서 요즘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말이 대유행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거고, 저도 책을 썼는데 예측 모형, 진단 모형이라고 책을 썼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쓰니까. 같은 개념이지만 이제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만든 것을 검토하고 밸리데이션하는 게 중요해요. 과연 이 모델이 프레딕션을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얼마나 맞췄느냐, 맞추지 못했느냐, 다른 모형과 비교했을 때는 더 우수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이제 검토,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이제 논문의 평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ROC라든지 밸리데이션 하는 여러 가지 커브들이 있어요. 캘리브레이션 커브라든지 이런 걸 좀 표현하고, 또 전통적으로 의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노모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하는 공학 쪽에서 할 때는 노모그램을 잘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콕스 리그레션 하고 나서 노모그램 많이 표현하거든요. 네, 생존 분석, 콕스 리그레션 같은 거는 공학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츰 이제 쓰기 시작했겠지만, 그래서 약간 좀 학문의 분야에 따라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 요즘은 좀 논문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 논문 리뷰했는데 그게 머신러닝 기법을 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식의, 그것도 이제 이 강의 시간에 그 의학에서 나온 머신러닝 기법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예 하나하고 바로 따끈따끈한, 이제 논문이 억색도 됐는데 아직 출판은 안 된 정도 따끈한 논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것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신러닝 또는 예측 모형을 어떻게 제출해야 되느냐 관련된 그 지침이 있어요. 그 트리포드입니다. 트리포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할 거예요. 논문 비평이 이제 실제 나온 논문을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잘 됐다, 못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 초보자들은 좀 듣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의학에서 많이 쓰는 머신러닝 기법이고 가장 전통적이고 단순하면서 익숙한 그런 머신러닝 기법이거든요. 이 공학에서 역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씁니다. 또 ROC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ROC가 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좀 이해하기 좀 힘들거든요. ROC를 좀 알면 좀 접근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물론 강의 중에는 ROC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왜 이게 ROC가 이렇게 필요한지,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필요한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지난번 강의 때 보니까 ROC가 진단과 관련된 거를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예측 모형 평가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ROC에 대한 얘기도 좀 아시면 좋고, 몰라도 거기 보시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의 시간이 좀 충분하거든요. 이 총 6시간이에요. 이제 이론만 강의만 하면 한 3-4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실습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니까 좀 길어지긴 하더라고요. 예. 제가 말만 하면 좀 빨리 끝나겠지만 그렇게 하면 강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질문과 디스커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론적인 배경을, 그런 어떤 공식이 나온 거를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제 통계학자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실제 임상가니까 그런 내용은 빠지고, 또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사실 6시간 내에 끝날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그때 6시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조금 더 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을 예상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줌으로 했었고요. 줌으로 한 건 성적으로 뭐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그래서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베이지안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죠. K 근접법, 그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배깅, 그레이드 부스팅,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 진단법을 종합해서 하나의 진단법을 만드는 거.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하나의 진단법 되지 않잖아요. 류마티스 RA 팩터도 있어야 되고, 뭐 모닝 스티프니스 몇 개의 그걸 합쳐가지고 스코어를 내가지고 점수 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를 합치려고 하면 의학에서는 수없이 많이 해왔던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수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래서 민감도 얼마인지 특이도 얼마인지도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언제 많이 해왔던 거예요 이미. 그리고 뭐 1년 뒤에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찾기, 뭐 이런 거 뭐 많죠. 당뇨병 고위험군을 있어야 그 사람들 피검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 모형, 진단 모형 많이 있고, 여러 진단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우수한지 비교하는 거. 그리고 실제 머신러닝의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기법들을 해보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R을 이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모그램 만드는 것도 뭐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드는지, 또 그거 비교하는 거, 비교해보면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습니다. 실제 개설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강의해주는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있으려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한나라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도 예측 모형과 관련된 책이 거의 없어요. 다른 의학 통계 책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책 말고는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다 찾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아마 이런 강의는 그렇게 흔치 않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이것들 의사들이 늘 하는 거잖아요. 진단법을 만드는 거,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내는 거, 이건 늘 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떤 사람 보고 검사를 하라고 말하죠. 나이가 좀 많고 가족력이 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식사를 좀 많이 하는 사람, 뚱뚱한 사람, 뭐 BMI 큰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당뇨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검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연 그게 맞는지, 체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조건이 몇 개가 결합되어 있을 때 더 가능성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 진단 모형, 예측 모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해왔던 겁니다. 해왔던 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번 강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머신러닝은 모든 의사들, 모든 그 어떤 진단과 관련된 걸 하는 사람 다 필요하고, 사실은 이게 의사뿐 아니죠. 뭐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거, 어떤 학생을 뽑아야 좋을 것이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원을 뽑아야 더 많은 퍼포먼스를 이룰 것이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력도 있을 거고, 토익 성적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건데, 과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모두가 다 사실 진단 모형, 예측 모형, 머신러닝입니다. 그것들의 개념을 한번 배워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강의는 직접 실습을 겸행합니다.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하는 거죠. 강의 구성표가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서 할 거니까요. 이 코딩 없이 실습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어디였지? 날짜가 9월 11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비워두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 한나라 출판사에 가시면 있습니다. 링크 주소가 있을 겁니다.